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전례 없는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동시 폭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폭락에 두 가지 비밀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 모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장기 대세 하락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게 이 장기 대세 하락 모델이죠. 주택가격이 연착륙 방식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낮아지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단기 급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기 대세 하락과 단기 급락은요, 좀 원인이 달라요. 장기 대세 하락은 주로 공급층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단기 급락은 어떤 원인이 작용할까요? 바로 돈의 가치 급등했다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지난 30년간 부동산이 강한 하락세를 보인 시기는 4번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대세 하락기, 09년, 13년 대세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앞서 설명드렸던 장기 하락 모델이었어요. 공급층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렸죠. 장기 부동산 대세 하락장 모델을 요약하면요, 간단합니다. 먼저 부동산 버블이 쌓여야 돼요. 그렇게 버블이 쌓인 상태에서 공공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이 쏟아지게 됩니다. 주로 신도시 정책이겠죠. 근데 신도시 정책으로 다 똑같진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호도 높은 지역에 공급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가 저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요만큼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 매수 수요가 크게 둔화되면서 수요 감소에 따른 완만한 하락세가 이 장기 대세 하락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대기 수요 증가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장기 대세 하락장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부동산 하락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파커리오 아파트 현재 17억 정도의 국민평수 나와 있죠. 얘가 싼지 비싼지는요, 그 시기에 시장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금금리가 1%예요. 자, 17억을 은행 예금에 넣어놨더니 월 119만 원의 이자를 줍니다.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예금금리가 5%가 됐어요. 17억을 은행 예금에 넣어놨더니 월 이자가 708만 원이나 줍니다. 야, 708만 원 깔고 앉아있으면서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결론은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어지더라. 아파트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부동산 하락이에요. 돈의 가치가 급등하는 경우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간 내에 정책금리를 올릴 때 지금같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 상황에서 돈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때도 돈의 가치가 급등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10월 달에 이런 현상이 좀 굉장히 심했죠. 마지막으로 금융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때도 이런 돈의 가치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의 가치가 변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있어요. 완만한 상승세가 아니라 급격한 변동세가 나타날 때 자금 시장, 유동성 시장 상황에 변화가 있겠구나 쉽게 예상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시장 금리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회사채 수익률이나 국채 수익률, 예금, 대출이자 변화를 보면서도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대표적인 하락 사례 1997년 IMF 외환위기 되겠습니다. 이때 원달러 환율을 1달러당 2,000원을 넘어섰고요. 예금금리가 1년 확정금리 기준으로 20%까지 지급했던 시기입니다. 2008년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 국내 금융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죠.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또한 회사채를 비롯한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면서 자금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어요.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다? 유동성이 씨가 말랐다고 표현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부동산 하락은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식간에 가파른 하락세를 만든다는 거예요. IMF 외환위기 당시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요, 위기 발생 6개월 뒤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서도요, 2009년 1월에 순식간에 주택가격 변화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대세 하락기의 연착륙, 천천히 장기간 하락하는 모델과 첫 번째 차이점이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의 가치 상승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목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넣어놓으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전 세계에서 드문 임대차 유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세제도는요, 목돈을 임대인에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하락은요,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셋값 하락도 동반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기였던 1990년대, 09년, 2013년 하락기에는요, 전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계속 약세를 불렸던 이 파란색과 다르게 하늘색을 보시면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보인다는 거죠. 또한 09년부터 2013년 대세 하락기에도요, 수도권 지역의 전세 가격은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하락장에서 전세값은 어떤 특징을 보인다? 매매 전세 동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대세 하락장과 유동성 위기에 따른 하락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도 동일합니다. 전세 가격이 그 시기에만 갑자기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원래 전세 가격이 어지간해선 낮아지기 쉽지가 않거든요. 어지간해선 낮아지기 힘든 게 단기 급락하는 게 바로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하락장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세 하락장과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하락은 세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락 원인이 달라요. 공급이 넉넉하게 진행되면서 장기간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대세 하락장과 그리고 유동성이 갑자기 말라가면서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하락장 원인이 먼저 다르고요. 두 번째, 하락 속도가 다릅니다. 완만하게 하락하는 대세 하락장과 급격히 하락하는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하락장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전세값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대세 하락장과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하락장은 전세 가격도 같이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현재 집값 하락은 어떤 하락일까요?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미 고점 대비 30% 하락한 곳은 흔하고요. 마이너스 35%, 40%도 내년에는 흔해질 전망이 강합니다. 또한 전세 가격은요, 매매 가격 하락률을 추월한 상황이에요. 매매 전세 동시 역대 최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하락 사례로 저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을까요? 2년 전인 2020년 12월 9일 날 금융채 금리가 트리플 A 기준으로 0.95%, 이때 은행 예금 금리가 1%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2021년 12월 9일 날 금융채 금리 트리플 A 기준으로 1.7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반응은 없었어요. 문제는 지난달 9일 날 금융채 금리가 트리플 A 기준으로 5.1%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은 2년 전에 비해서 돈의 가치가 5배 이상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금리가 왜 중요한다? 2년 전에 체결된 전세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현재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동성 위기에 따른 하락은요, 원인이 뚜렷하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간단합니다.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 빠르게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1997년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추락하던 부동산 가격은요, 2000년 이후 예금금리 5% 이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 급격히 낮춘 기준금리는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추락한 부동산 가격을 V자로 반등을 시켰다는 거죠.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반등 시그널로 보시는 전문가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다만 그분들하고 제가 차이점이 있다면요, 그분들은 금리 인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실제 굉장히 점진적으로 낮출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억눌려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쇼킹 부동산은 빠르면 내년부터, 아무리 늦어도 2024년 초부터는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전문가보다 금리 첫 인하 시점도 빠르다고 볼 것이고, 한번 낮추게 되면 급격히 연속적으로 낮출 거라고 본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설령 낮아진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하락은 지속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리가 가장 고점이라고 예상되는 3.5%에서 한 4번 정도 베이비 스텝으로 낮아진다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금금리가 현재 5% 내외까지 갔다가 그럼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기준금리가 2.5%면
예금금리가 2.8에서 2.9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5%의 예금을 맡기고 있던 자산가들이 이제는 예금이나 채권은 끝나겠다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발길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단지들의 수요가 유입된다. 음마아파트하고 잠실중 5단지 시세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전세대출금리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금금리 베이스로 해서 책정되는 이 전세대출금리는요, 현재 6%지만 기준금리가 2.5%까지만 맞춰지더라도 3.8%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비하면 이 전세대출금리가 높은 건 맞지만 이미 과거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30-40% 추락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3.8%의 전세대출 금리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6%에서 3.8%까지 변동금리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낮다는 건 아니지만요. 과거에 비하면 높은 건 맞지만 이만큼 그만큼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요는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킹부동산이 다른 전문가분들과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게 과거와 다르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요, 기준금리의 연속된 변화에 격렬하게 빠르게 반응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쇼킹부동산은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조할까요? 저희는 물가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큰 변화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나오는 신호들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그 신호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영상 뒤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다면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